안녕하세요. 족부정형과 전문의 김지범이 들려드리는 발에 관한 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발목의 골절 및 탈구 후 발생한 외상후 관절염의 치료, 발목 관절 유압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발목의 골절이면 골절이고 발목의 탈구, 빠지면 빠지는 건데, 발목의 골절 및 탈구는 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발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발목에 큰 힘을 받으면 이 중간에 있는 뼈가 바깥으로 나가는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뼈가 그냥 나가기만 하면 빠지는 거, 탈구인데요. 얘가 나가면서 이 뼈를 치면서 뼈가 부러지면서 빠지는 거예요. 이거를 골절 및 탈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발목이 빠지면 이렇게 무서운 모양이 되고요. 여기가 이렇게 확 꺾여 있잖아요. 그리고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발목이 중간에 있는 뼈가 빠지면서 뼈가 부러집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발목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이 가운데 있는 뼈가 빠지면서 뼈가 부러질 정도로 큰 힘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연골이 빠지면서 긁힙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연골에 손상이 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골절 및 탈구가 발생하게 되면 발생하면서 연골에 손상이 오는 게 거의 100%고요. 이렇게 되면 외상 후 관절염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발목의 골절 및 탈구라는 큰 손상 후에 발생한 관절염의 치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치료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환자는 남성 환자가 발목의 골절 및 탈구 후 지속적으로 발목에 붓기와 통증이 있어서 발목 관절 유압술로 치료한 사례인데요. 여기 보시면 발목에 골절 및 탈구가 있은 후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목이 부으면서 아팠다고 그래요. 안쪽에 엄청나게 많이 부었죠. 그리고 엑스레이를 보면 뼈와 뼈 사이에 간격이 없이 딱 붙어 있습니다. 연골이 완전히 닳아가지고 뼈와 뼈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러면 걸을 때마다 뼈와 뼈가 갈리니까 아프고 붓죠. 그래서 이거를 발목 관절 유압술로 아예 통뼈로 만들어버리는 유압술을 통해서 치료를 했고, 수술 후에 발목이 완전히 부어있는 게 빠진 게 확인이 됩니다. 발목 관절을 이렇게 통뼈로 붙이면 얘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잘 걸을 수 있나요?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환자가 수술 후에 걷는 모습을 보면 엄청 잘 걷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슬리퍼 벗고 한번 걸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슬리퍼를 벗으시고 오른쪽 발이 수술한 발인데 발목 관절을 굳혔지만 굉장히 빠르고 잘 걷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발목 관절을 통뼈로 굳히는 유압술로 치료를 해서 수술 후 1년 차에 붓기가 가라앉고 뼈로 엑스레이상에서 유압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환자도 수술 전에 불편했던 붓기와 통증은 없어졌다고 그러고, 발목 관절을 굳혀도 이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걷는 것이 무리가 없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환자는 40대 남성이었고 10년 전에 다치면서 발목에 골절 및 탈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수술은 잘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뼈 기가 막히게 붙었습니다. 이런 얘기 다 들었는데 지속적으로 발목이 붓고 아픈 거예요. 심지어는 발목이 너무 부어서 신발 신기가 어렵대요. 그리고 10분 이상은 걷기가 힘들고. 그래서 제가 환자의 발 사진을 봤더니 바깥쪽 부어있죠. 그리고 발목의 안쪽도 이렇게 심하게 부어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환자가 10여 년 전에 어쨌든 발목에 골절 및 탈구가 있었고 10년이 지나도록 계속 발목이 부으면서 아프다. 이거는 거의 100% 외상 후 발목 관절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방사선 검사를 시행해 봤어요. 자, 그러면 발목 관절염일 때 발목의 방사선 사진 소견은 어떠냐? 이 환자가 명백히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요. 방사선 사진상 연골이 닿아서 뼈와 뼈가 맞닿아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요 왼쪽은 정상이에요. 그러면 뼈하고 뼈 사이에 요 검은색으로 빈 공간이 확인이 됩니다. 요 빈 공간이 비어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연골이 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연골은 엑스레이 상에서 보이지 않으니까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다친 쪽을 보시면 뼈하고 뼈 사이에 빈 공간이 없어요. 뼈와 뼈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더 자세히 보려면 CT가 더 보기가 좋은데, 여기 보세요. 뼈하고 뼈가 있고 그 사이에 빈 공간이 없어요. 양쪽 옆에는 여기 빈 공간이 좀 있잖아요. 여기에는 연골이 차 있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이 두께로는 연골이 있어야 되는데 이 위에 부분은 아예 연골이 다 닳아서 뼈와 뼈가 딱 닿아 있죠. 옆에서 봐도 뒤에 부분은 그래도 여기 연골이 좀 차 있는데
요 앞에 부분은 완전히 뼈와 뼈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걸을 때마다 뼈와 뼈가 부딪혀서 갈리니까. 실제로 환자가 걷는 모습을 보면 요 오른쪽 다리 여기거든요. 일단 약간 통증이 있으니까 좀 절뚝절뚝하면서 걷습니다. 그래서 외상후 발목 관절염이 와서 연골이 다 다르니까 뼈와 뼈가 움직일 때마다 서로 닿게 되고 갈립니다. 그 결과 통증 및 붓기가 발생해서 절름걸음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한테 그럼 이렇게 연골이 완전히 다른 상태는 저희가 말기 발목 관절염이거든요. 말기 발목 관절염에서 저희가 그럼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냐? 발목을 굳히거나 아니면 인공관절을 해야 되는데 이 환자는 40대 남성이고 아직도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인공관절을 끼게 되면 수명이 너무 빨리 달아요. 이런 환자들한테 인공관절을 끼면. 그래서 인공관절은 하지를 못하고 환자한테 발목관절 유압술, 발목의 관절을 하나의 통뼈로 굳히는 수술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발목관절 유압술은 어떻게 하는 수술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목관절, 뼈와 뼈 사이를 하나의 통뼈로 굳히는 겁니다. 이 수술은 일단은 관절에 남아있는 연골을 깨끗이 없애버리고 뼈와 뼈를 딱 닿게 한 다음에 철판과 나사로 고정을 해버리면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나사와 철판으로 딱 고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술의 가장 위험한 합병증은 분류압이에요. 뼈로 안 붙는 것.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몸에서 관절은 원래 움직이게 디자인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사람이 인위적으로 굳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뼈가 붙어있는 뼈가 골절이 되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수술의 내용도 전혀 다르고 수술의 난이도도 다릅니다. 그리고 수술의 결과도 뼈와 뼈로 안 붙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분류압을 확률을 좀 낮추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하면 유압의 확률을 높이는 거죠. 뼈를 좀 더 잘 붙이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관절을 굳힐 때는 거의 항상 자가골, 자기 몸에서 뼈를 떼서 이식하는 걸 합니다. 주로 골반에서 자가골을 채취를 해서 발목에 이식을 해주죠. 이게 채취한 뼈예요. 자, 그러면 이런 발목관절 유압술의 과정 및 결과는 어떠냐? 마취는 척추 마취를 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골반에서 자기 뼈를 떼서 거기다 이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저희가 2시간 정도 수술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재워드리고, 수술 후에 이틀간의 통증 조절이 필요하니까 3박 4일 입원이 필요하고요. 통기부스랑 목발을 6주 정도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보시면 1년 차에 수술 전에 비해서 붓기가 완전히 빠져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수술 후 1년 차 엑스레이를 보시면 뼈와 뼈 사이가 완전히 뼈로 이어져 있는 게 확인됩니다. CT로 봐도 빈틈없이 다 뼈로 붙었어요. 자, 이렇게 발목관절 유압술을 한다고 하면 환자분들이 뭐를 제일 걱정하냐면, 아니 이거 발목의 뼈를 굳히면 이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나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완전 병신처럼 걷는 거 아니에요? 단도직입적으로 병신이란 말을 쓰세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먼저 모형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게 발목관절입니다. 이 발목관절을 굳힌다고 하더라도 이 앞에 수많은 관절들이 있어서 얘네가 위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절의 움직임이 보상이 되면서 걷는 게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도 실제로 지금 굳힌 지 1년째 모습인데 발목관절이 아예 안 움직이는 게 아니죠. 여기 위아래로 까딱까딱은 움직여요. 이 정도만 움직여줘도 이 정도 걷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남성분들은, 여성분들은 막 힐도 신고 이렇게 해야 되면 이런 건 어려울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남성분들은 신발 자체를 편한 걸 신기 때문에 발목의 움직임이 발목관절을 굳혀서 이 정도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운동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유일하게 문제가 되는 거는 내가 높은 경사를 오를 때에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남성분들이 본인의 타고난 그런 운동 능력으로 극복해서 막 설악산 대청봉 가고 축구 열심히 하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발목관절 유압술이 생각보다 그런 운동 능력의 저하는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발목관절을 굳혀도 발목 아래 발관절에서 움직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걷기를 포함한 가벼운 운동은 아무런 문제 없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환자는 수술 전에 뭐 이 정도 움직이고 하는 게 더 불편하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환자는 수술 전에 붓기랑 통증이 없으니까 신발 신는 것도 편하고
활동도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발목의 골절 및 탈구 후 발생한 발목 관절염의 치료, 발목 관절 유압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발목의 골절 및 탈구는 아까 말씀드린 듯이 굉장히 고에너지 손상입니다. 발목에 쌓여있던 중간에 있는 뼈가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뼈가 부러질 정도로 세게 치고 나가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연골이 다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외상후 관절염의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외상후 발목 관절염의 치료는 대부분 말기 발목 관절염이기 때문에 인공관절을 하거나 발목 관절을 굳히는 수술을 하는데, 이 환자처럼 젊고 일해야 되는 남자는 관절 유압술을 저는 주로 권합니다. 이러한 수술은 척추 마취하고 수면을 하는 방향으로 마취를 하고요. 3박 4일 입원이 필요하고 2시간 정도 수술합니다. 수술 후에 6주간, 한 달 반 동안 통기부스와 목발하는 게 가장 중요한 재활이에요. 그리고 수술 후 6개월부터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발목 골절 후에 관절염이 생기게 되면 골절돼서 고생하죠. 수술 후에 재활하죠. 그 다음에 관절염이 또 생기기 때문에 환자분이 계속 잘 못 걸어요. 그러면서 나는 잘 걸을 수 있을지, 이 발을 설마 내가 잘라내야 내가 이게 통증 없이 걸을 수 있을지 5만 가지 생각이 다 하면서 굉장히 사람이 우울해지고 활동도 줄어드니까 사람이 자꾸만 쭈그러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발목관절 유압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을 통해서 다시 건강한 발걸음 되찾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시면 결국에는 건강한 발걸음 되찾을 수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셔서 행복한 생활 영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발걸음 행복한 100세 인생 발해가는 톡톡이 함께합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다수의 TV 프로그램에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제가 환자분에게 직접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고자 직접 제작하였습니다. 네이버 족부 김지범 블로그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와 질문이 가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